제가 오늘 제목을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자원봉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만큼 한강을 잘 모릅니다. 예. 이번에 가기 전에 이제 비디오 좀 한강 탐사 가기 전에 비디오도 좀 돌려보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야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분야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시민 참여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례들도 제가 많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강을 멋있게 찍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 그려봤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저기 여의도가 있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대략인데요. 한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공원이 있고 여기에 공원이 있고 이렇구나 하는 걸 아주 간략하게 지금 해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뒤늦게 김훈 선생님의 흑산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그 정약현 이 제일 맏형이죠. 아마 그 천주교 박해 받고 그랬던 스토리를 이제 쭉 전개될 것 같은데, 두물머리 있죠. 두물머리에서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서 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자기는 깨우쳐진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위 황사원이라는 사람한테도 이제 살짝 얘기했는데 황사원이 그걸 딱 깨우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다 깨우친다. 그래서 아까 강에 못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강변에서 그렇게 막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뚝섬에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헤엄도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강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잘 다듬어는 저였는데 아무튼 이 한강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잘 살펴보시면은 나옵니다. 앙드레 아가씨, 앙드레 아가씨, 칼리지 프레퍼레이터리 스쿨. 그래서 이 앙드레 아가씨라고 아시죠? 그 굉장한 테니스 선수죠. 1994년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그 이후로 그랜드 슬램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주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죠. 그걸 8번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자원봉사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공유를 합니다. 이란에서 이주를 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복싱 선수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 갖고 아버지가 그 테니스를 이제 가르치고 학교도 중퇴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너는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못해? 응?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이거 굉장히 실력은 좋으니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걸 막 목적으로 하다가 이거 달성했어. 그 다음에 이제 브룩실즈라고 아주 멋진 그 여배우랑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쭉 내려가서 190 몇 등까지 내려갔대요. 그렇게 바닥으로 쫙 쳐졌다가, 근데 이제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처럼 중퇴한 사람, 학교를 이제 중퇴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미국에, 저는 이제 거기서 좀 공부하고 일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드랍 아웃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많죠. 학교가 너무 이제 막
사실 폭력을 행사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경쟁에 막 애들을 내모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을 하는 거죠. 미국에는 특히 유색 인종들, 흑인이나 히스패닉 중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근데 이제 여기 흑인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안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좀 즐겁게 학교 다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해갖고 320 몇 억인가요? 그 돈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어요. 최고의 선생에다가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에 그러니까 첫 졸업생이 100명이 나왔대요. 100명이 나왔는데 그 100명이 모두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닥을 막 헤매면서 애들하고 막 이렇게 테니스하고 놀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좀 더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테니스를 계속 잘해서 돈이 좀 들어와야 자기가 유명해져야지 돈이 좀 더 들어오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또 열심히 이제 테니스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탑 클래스로 올라가서 아무튼 슈테피 그라프라는 여성과 또 결혼도 하고 그 독일 테니스 선수 나중에 은퇴 후에는 자기처럼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정말 혜택을 못 받은 그 아이들한테 꿈을 주자 그래가지고 그 그룹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해서 자기 앙드레 아가시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의 조직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을 때 저기 후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좀 더 베풀 걸, 그렇죠? 다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용서할 걸, 에이, 그까짓 거 하고 좀 내려놓고 용서할 걸. 또 하나는 뭐죠? 좀 더 즐길 걸. 모르셨죠? 저도요. 그 말씀 듣고 맞아.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세상 짐을 내가 다 지어지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강 한 부분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 와서 누군가 즐길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아무튼 앙드레 아가씨가 참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한 거거든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얘네들이 꿈과 희망을 얻었네. 나도 애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네. 그런 이제 자기 자신과 화해도 하고 또 이웃과 화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뭐 용서가 되겠죠. 그렇게 다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그랬겠죠. 자,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자,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 한번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여기 종이에다가 키워드를 쓰셔도 좋고 그냥 말로 하셔도 좋습니다. 뭐 하나뿐 아니라 두 개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가 뭔지, 나는 자원봉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앙드레 아가씨의 거기 그 사례에서 제가 좀 느낀 게 어쨌든 미국에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한테 굉장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립학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격차가 사립학교 보내고 막 돈으로 막 이렇게 온갖 스펙도 다 쌓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제 이 공교육이 너무 그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갖고 이제 그걸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 해결 그 역할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 좀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 좀 나누셔도 좋고요. 예, 꼭 나는 자원봉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고 이렇게 써서
저기 그 조에서 한 분이 서로 얘기 좀 나누시고 모아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예. 자, 여기 다 하신 거죠? 예, 예. 나누는 것이다.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양보라고 생각한다. 예. 양보와 뭐 배려 이렇게. 자,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이따가 좀 나오긴 합니다. 시간. 예. 좋아요.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또 재능. 예. 재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능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하나께 웃기만 해도 그게 굉장히 또 나누는 게 되더라고요. 예. 자, 또 뭘 나눌 수 있을까요? 마음. 예. 마음. 예. 또? 예? 동정? 또 공감. 좋아요. 마음. 여기 공감. 공감해 주는 거 하나만 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는 온갖 수고가 그렇죠? 도담이 하시는 분 아까 예 수고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 활동하시다 들으실 때 있으세요? 예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예 몸은 파김치가 돼도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싹 녹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맏며느리 혹은 저처럼 막내인데도 온갖 이것저것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 그래도 가족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뭐 꼭 내가 막 유세 떨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아줄 때 그래도 그래 하고서 이제 좀 내려가죠. 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은근 많네요. 예. 돈, 그쵸? 예. 시간과 돈. 예. 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자기 만족이다. 예. 그쵸? 하면서 결국 그다음에 자발적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같이 살자, 평화, 연대, 사회환원. 아주 막 또 심오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 이 사회환원 요거와 그러면은 말씀 들으니까 운칠기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는 나를 둘러싼 그 환경, 나를 도와준 운이 7개고 내 재주는 3개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같이 가는 길, 학교 외에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 예, 누가 하셨죠 혹시?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새로운 경험.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아무튼 계속 배우게 되죠. 또 어떤 분은 배워서 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병원, 그러니까 본인 딸이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소아암 병동에 1년 2년씩 이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딸은 퇴원하고 거기에 가서 그 병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술 전공을 하셨는데 거기 병원 학교가 점점점 커져갖고 이제 각종 교과도 다 생기고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재 사고 그러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바자회를 하는데 그냥 실크 스카프 같은 거 그 실크 하나 뭐 몇천 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천연염색을 배워서 천연염색을 하면은 몇만 원짜리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그 미술 활동이나 뭘 잘했을 때 칭찬하려도 그냥 밋밋하게 칭찬하는 것보다 이 풍선 아트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강아지도 만들어서 주고 참 잘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분은 점점 뭔가 이렇게 축적해 나가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성희 선생님 대표적이신 지금 환경재단 이사까지 하실 정도로 이렇게 쭉 자원봉사로 다 시작하신 거죠. 예. 저도 자원봉사로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원봉사를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습니다. 자, 봉사는 봉사다. 예.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인다, 희망을 준다, 주는 기쁨, 자기 만족, 즐거움, 여행과 같다.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거다. 사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균형 잡힌 중독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집안일도 막 열심히 해놓으시고 또 바깥일 하시고 애들도 이제 엄마나 아빠 이제 존경하고 아무튼 그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또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이다.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한 분만 요거 하신 분. 일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어떤 소개를 아까 안 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잠깐 소개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예.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자원봉사의 모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굳이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선진국 하잖아요. 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거는 거기 이렇게 막 들춰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10명당 2명 정도. 근데 그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본인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독일이나 뭐 북유럽, 스웨덴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에서는 자원봉사라는 말이 없다 그래요. 그냥 일상 속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원봉사다. 그래서 거기다 자원봉사 벤치마킹 하러 갔던 우리 저기 아는 후배가 자원봉사에 대해 설명하느라고 애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봉사가 아니고 시민이라면은 퇴근하고 와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역의 환경도 돌보고 일상적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돌보고. 근데 거기는 뭐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왜 자원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죠? 물어보면은 제가 덴마크 그 자원봉사 그 전문가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50%가 참여를 한대. 그러니까 인구 2명당 1명. 너희는 복지도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복지는 의식주, 기본적인 거 해결하는 그런 위주고, 이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의 자아실현까지 잘 도와줘야지만 복지가 온전해진다. 맞습니다. 저희 시누이도 시각장애이신데 똑같아요, 욕구는. 그래서 가끔 여행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랑 영화도 CGV에서 이렇게 영화 무료 그 시각장애인용 영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면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영화도 보시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욕구가 있지만 많이 좌절된 거죠. 그런 내 욕구를 다 이렇게 이 환경이 마련해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문화 해설이 있는 문화재 해설, 또 이런 무슨 답사 뭐 이런 것들도 다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환경 요거 답사 가실 때 주변에 가고 싶어 하시는 시각장애인이나 누구나 이런 분 계시면 같이 이렇게 또 가보셔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자원봉사는 노동이다 하시는 분. 노동이다. 예, 재능을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나누는 것이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정의할 때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내 시간과 노력을 이제 제공해서 변화를 만드는 일로 표현을 해요. 일.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뭐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변화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로.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이죠. 변화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를 못 느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또 뭔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예. 자, 제가 좀 더 진행을 하고 이미 뭐 여러분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하는 거는 이걸 심화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회복, 자원봉사라는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 회복. 이게 자원봉사가 아닌가. 예. 자원봉사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여기 뭐 다 이유가 있으신데 한국의 삶의 질 OECD 국가 중에서 보면은 최하위 수준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막 깨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 유지 가능성도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번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 뭐였죠? 일 줄이기, 그쵸? 일과 삶의 균형 최하위, 안전 하위, 안전도 하위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더 나은 삶 지수에서 보면은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계속 상위라는 거죠. 근데 제가 덴마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책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거 찾아보고 그랬는데 덴마크 그 국가 사이트에 보면은 국가 웹사이트에 보면은 일과 삶의 균형 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일 끝나고 나서 휘게라고 그래갖고 이제 휘게 라이프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누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족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중요하게 제가 느껴진 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도 있고 자원봉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 뭔가 내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 우리 작년에 사실 물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자기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대통령이 저래도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뭐 지수인 것 같은데 공동체. 예, 여기서 교육은 아주 높죠. 시민 참여도 높게 나왔어요. 예, 주거, 직업. 예.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후손들한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되겠는가 걱정이 돼요. 또 최근에는 뭐 저출산 고령화까지 뭐 나라가 없어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결국 나한테 돌아오고 또 사회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 문제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유럽 같은데 IS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 유럽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그 이제 이슬람계 그 아이들이 이제 쉽게 그렇게 혹해갖고 그런 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면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 사회에 돌아온다는 거죠.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가정도 특히 환경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그 영향을 받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뭐 기온,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푸고 가진 사람이 우월감을 갖고 복지 영역에 한정해서 베푸는 이게 아니라, 자원봉사는 바로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에서 출발하고 상호 호혜적인 나눔,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자원봉사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모든 사람이 나눌 게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저는 환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배우려고 이제 환경운동연합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동량하고 또 이번에 이제 한강 강 기행 5대강 기행 2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평화로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저도 물론 이제 자원봉사 이 계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한 차원 다른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모 구에서 그 장애인 그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들으셨죠? 근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근데 특수학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가서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도 그걸 이제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신의 시각장애이시니까 같이 산책이고 뭐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요만큼의 이 턱 있죠. 요거라도 이분한테는 이게 가다가 이게 탁 걸리면은 이 온 몸이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평탄한 길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장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무슨 서울 포럼을 할 때 구글의 개발자 한 분이 오셨는데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구글에서 시각장애인한테 편한 모든 발명품은 모든 사람한테 편한 거다. 그냥 간판 읽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통역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환경에 이제 몸담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앞장서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서 주시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진국 문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호 내 문제에서 출발해서 장애인 부모 연대도 장애인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싶은, 아까 욕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그러면은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근데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서로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연대 활동을 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애인 부모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또 입법 활동 이런 거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어머님들이 아마 노력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 장애인 한 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이 조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특수학교는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특수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에서 출발해서 상호 호혜적인 나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것도 다 자원봉사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모든 사람은 나눌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회 문제가 자원봉사 활동거리가 될 수도, 복지 영역만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은 불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잡보장경에 이제 한 그 두 형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중엔 도둑한테 모든 게 탈탈탈 털려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아갈 기운이 없어서 부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살 기운이 없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나누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뭘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눌 게 7가지가 있다 해서 이렇게. 자, 혹시 좀 무안하시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같은 조에 앉으신 분들한테 화인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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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뻐요, 예뻐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웃는 모습이 아주 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환하게 웃는 모습, 이것만으로도 너는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거다, 베푸는 거다. 언시 뭐죠? 따뜻한 말로. 예. 자, 그 다음에 심시는 뭘까요? 마음 씀씀이죠. 예. 안시. 안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유 민망해라. 어떻게 하면 좋지? 따뜻한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눈을. 예. 제가 이거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계신 분한테 이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4분 동안 눈맞춤을 하게 했대요. 눈맞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4분 동안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하고도 그렇게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쵸? 한번 결혼하신 분 보세요. 배우자하고 4분 동안 이렇게 눈 맞춰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 시리아 난민 난민으로 오신 분하고 독일의 이제 한 그 시민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눈 맞추고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눈 맞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자, 1분만 해볼게요. 1분만 둘씩 짝지어서 선생님은 나랑 1분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4분이 지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그 난민 아이랑 그 아이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이렇게 4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막 애들이니까 장난도 막 치고 좀 막 이러다가 끝나고 나서 둘이 친구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시라는 게 역시 파워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가서 배우자분하고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시든지 애인하고 해보시든지 엄마하고 해보시든지 자녀분이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도 요거를 이제 한번 해봤었어요. 4분 정도. 근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의 눈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그냥 얼굴 아는 분이었어요. 아는 분이었는데 눈만 이렇게 깊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딱 보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쳐다봐주고 손잡아주는 거 있죠?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아까 공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신시, 몸을 써서 우리가 자원봉사하죠. 한강에 가서 휴지도 줍고 또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저 아까 숲해설도 해드리고, 숲해설하고 나면요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게, 들으면은 사랑하게 되죠. 좌시, 자리를 내어주는 거, 그렇죠? 자리를 내어드리고, 찰시, 이거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미리 마음을 헤아리는 게, 심시랑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미리 헤아리는 거. 예. 자,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좋은 일하고 많은 게 아니라 발견된 지역사회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에다가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의 관심사와 재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다 지금 관심, 뭐 이런 배움, 이런 목적,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조선의용대, 그리고 그 밑에 코리안 발런티어스 그렇게 써 있죠. 예. 한국의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무안에서 이 조선의열단이 창립이 됐다 그래요. 그 약산 김원봉, 여러분 저기 암살이라는 거기서 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슬퍼런 시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이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자원봉사 발전 과정에 이제 근대적인 의미는 1903년 YMCA 창립부터 일제시대 독립, 적십자, 새마을, 또 민주화 운동도 다 자원봉사였다는 거죠. 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 22,000여 명이 패럴림픽까지 이제 하려고 지금 교육받고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엑스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올해가 태양 기름 유출 사고 극복 10주년 행사를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셔서 이걸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없이는 어려웠다.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연인원 123만 명, 그러니까 실인원 한 5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환경운동연합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뭐 엄청나게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을 그 전문가가 여기저기 이제 배치하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사진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사진만 봐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어민들이 얼마나 이제 억장이 무너지셨을까. 그리고 또 여기 새들 죽어 나가고 뭐 온갖 정말 환경이 파괴된 이 참상이더라고요. 근데 열흘 만에 이 막 검은 띠가 열흘 만에 많이 이렇게 걷어졌어요. 그게 우리 놀라운 이 시민들의 힘. 거의 막 가서 그냥 아무튼 마음으로 닦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뭐 보나마난 질문이겠지만은, 환경단체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업체가 와서 막 분무기로 이렇게 닦은 데도 있고, 그런 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닦은 데하고 어디가 생태 복원력이 빨랐을까요? 예, 수작업한 데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작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네요. 그 생태 복원하는 데는.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뭐 월드컵이라든지 88 올림픽 뭐 이런 데도 자원봉사의 인식이 커졌지만은 이때 특히 굉장히 이제 커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 한강을 중심으로 생태 부분의 환경 부분에 자원봉사를 한다면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모두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15개 분야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회복지로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를 한정해서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15개 분야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게 뭘 막 파헤치고 이런 의미보다 요즘에 말하는 이런 마을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죠. 막 부수지만 말고 그거를 이제 다시 잘 재생하자. 환경 보전, 자연 보호 이게 분명히 하나 들어가죠. 취약계층 권익 옹호, 교육 상담, 인권 옹호, 범죄 예방 선도, 교통, 질서 계도, 재난 관리, 재해고. 아까 이제 그 태안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 재해구호, 환경보존, 그 다음에 그 어민들을 보호하는 취약계층 권익옹호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겠죠. 문화관광 예술체육, 한강에서 활동하시면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거기서 각종 문화적인 활동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오면 이제 관광 관련된 것도 있겠고 예술체육 모든 게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제 사회복지나 뭐 이런 기초적인 보장은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문화예술체육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부패 방지 소비자, 공명선거, 국제협력, 그다음에 행정지원. 행정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시민단체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와 같은 단체들은 그때는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지금 환경운동연합도 그렇게 하죠. 뭐죠? 갑자기 입새통문인가요? 그거 보내고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이제 회보 따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반송되어 오면은 얼마나 이제 우편원 값도 많이 들고 인력 소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 자원봉사자한테 요청드린 게 전화를 해서 반송된 분들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주소를 재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이렇게 지루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활동가가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볼런티어 21 현재 한국자원봉사 문화라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인데 우리는 정부의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운영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정부 프로젝트로 받았지만은 인건비 그런 게 전혀 그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요 회원들한테 오는 회비가 굉장히 우리 단체에서 중요한데 이분 회원들한테 서비스하는 우리의 중요한 서비스가 이걸 회보 보내는 거다. 근데 이게 하나 반송되면은 우리와 같은 자원이 많지 않은 단체에 구체적으로 뭐 800 몇 원인가 그게 이제 소모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학생이 그럼 저는 40시간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40시간 동안 이 활동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행정 사무 지원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동기부여만 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퇴직하시고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 뭐냐 청소라도 하겠다. 환경운동연합 혹시 청소 필요하셔요? 아니요. 참여연대 막 이런데 그런 전화 대신 받아주시는 봉사자들도 계시고 고학력자지만 뭔가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 다 하시는 거거든요. 세계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UNV라고 UN 자원봉사단이 창설이 되고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장애인의 날, 무슨 지구의 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벌써 32주년이네요. 올해가. 그리고 2001년은 뭐 생물 다양성의 협동조합의 해 이런 것처럼 2001년은 한국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자원봉사연합 보고서 핵심 메시지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아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새로운 시각도 경험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또 사회 통합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 문제 이런 문제
환경에 지금 이게 생물 다양성이 점점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신 걸 갖고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역량이 강화되는 거죠. 제가 아주 놀라운 자원봉사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나신. 예. 그 다음에 사회통합의 효과. 시리아 난민으로 온 그 청년이 독일에 처음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끼를 입고 환하게 맞아준 사람이 자원봉사자. 근데 이 봉사자들의 활동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 다 안내를 해주겠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언어 소통도 도와주고, 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연애하는 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면 좋겠죠. 왜냐하면 와서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보니까 자기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단 독일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너 열심히 일한다 하고서 이제 또 일자리 알선도 해주고, 아무튼 그 사회통합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그 다문화 가정 분들도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 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 네팔 대표랑 미얀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5년간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면서 자원봉사를 배워가신 분이에요. 그분들도 미얀마에 계신 그 노동자분들도 돈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음식도 사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한국말도 그 사람들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대학교 나온 이제 엘리트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네팔에 홍수 났을 때도 여기, 그러니까 미얀마 어려웠을 때는 그 민주화 운동 뭐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또 돈 모아서 보내고, 또 네팔 요번에 홍수 났을 때도 돈 모아서 보내고, 이분들도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저 어렸을 때, 저기 대학교 때 한참 이제 그럴 때 한국도 막 민주화 운동 날 때 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또 거기서 뭔가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사회통합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저도 미국에 살면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사회 소속원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금 트렌드는 요즘에는 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자원봉사 대회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이제 멕시코에서 했었는데, 자원봉사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요거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인권, 아까 제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분도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요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술 기반 자원봉사, 자기 재능, 뭐 회계, 홍보, 그런 자기 역량을 자원봉사로 쓰시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들도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으면은 그냥 좋은 거 했으니까 그만, 그게 아니라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여주보 저번에 그 한강 오대강 그 중에 하나 갔다가 거기 사무국장님이 거기 한강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부족이신 거예요. 혼자서 그걸 어떻게 그 넓은 권역을 다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거기도 어민들이 또 뭐 이렇게 수질 검사도 하고 그러는 거 보긴 봤었어요. 근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다.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사회혁신과 자원봉사. 예, 요 제가 사례로 빨리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드시면 이제 좀 쉽게 들어오시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원봉사가 2030년까지 세계인이 함께 이루어야 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아까 협치라고 그러셨죠? 이전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새천년 개발 목표, 빈곤, 기아, 건강한 삶, 교육보장, 성평등 이거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4분의 1도 달성이 안 됐어요. 그거는 유엔에서 각국 정부에 당신들이 좀 가난한 나라 좀 도와서 어떻게 해봐라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4분의 1도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리우 환경회의 또 이게 몇 개가 이제 좀 겹쳐가지고 이제는 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여기 보시면은 신규 과제로 식수 문제도 크죠.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가물었을 때 그 충북 어디서는 거기 사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끌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심각하다는 얘기. 식수 에너지 문제. 우리도 지금 뭐 고리 이제 신고리 거기에 대한 그 이슈를 부딪히고 있죠. 일자리 문제, 보건력 있는 인프라, 불평등 경감, 지속 가능한 도시 이게 신규 과제고 거기에 녹색 의제, 지속 가능한 소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생산,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이제 여기 15개의 온 지구촌이 아까는 가난한 나라들만 대상으로 했다면은 부자 나라가 너희가 도와라 그랬다면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여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16번에 이걸 달성 이행 수단으로 거버넌스와 평화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7번의 이행 수단에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행 주체에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아까 그 17개 목표가 2015년 9월에 이제 땅땅땅 그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됐다면은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껴안을 그런 방법을 강구해라. 그게 또 땅땅땅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라는 게 아까 일상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이 지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전 지구촌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슈에 해당하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아주 굉장한 이제 담대한 그런 목표라고 그러는데 No one leave behind. 이제 요 목표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특수학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리고 우리만 가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촌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포괄적인 그리고 자원봉사 그룹을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 특히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SDGs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지표들 따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국제적인 지표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윤리적 소비를 할 때 소비자들도 그 기업을 외면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 단계부터 자원봉사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쭉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한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관심, 배움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문제를
더 잘 파악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뒷전에 아까 그래도 저기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게 참 대단하신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문제를 파악한 사람이 더 잘 파악할까요?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획 단계부터 문제를 아는 사람부터. 그래서 봉사자의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강에서 이렇게 한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도 벌써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주보 거기 갔더니 그 아름다운 습지가 이렇게 확 없어지고 거기에 일부만 남고 우리가 그 한강에서 볼 수 있는 그 초원 그냥 축구장 같은 게 확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게 강 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도전을 막 받아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어쨌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그 잠깐 그거 갔다 왔다고. 왜냐하면 내가 문제의식을 여기 이렇게 갖게 됐기 때문에 전문 지식 및 기술 제공, 전문가를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강에 대한 전문가가 얼마나 될까요? 손에 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다음 한강대학에는 여러분들이 강사로 또 활동하시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돼야지 이 넓은 한강을 보호하는데 이게 그냥 한강에다 바위 던지듯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더 불려야 된다는 거죠. 자원봉사자 행동 양식 태도. 자원봉사자들은 발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쭉 살면서 보니까 현장 경험 이렇게 몸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이게 틀린 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탁상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말 할 수도 있는데 몸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그 본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행동 양식이 바로 그 본질을 찾아 나가고 또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나도 또 일상에서 지나가다가 휴지라도 줍고 그냥 저 사람 휴지 줍네 난 무심코 지나가는데 다음엔 나도 주워야지 그냥 솔선수범하시고 이게 행동 양식 태도 그리고 대충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문 자원봉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밥상 다 차려진 데가 숟가락 들으면 주인 느낌이 나요? 아니죠. 밥상을 처음부터 같이 차리면은 백종원은 아저씨가 가르쳐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라도 뭔가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이 증진이 되고 끝나고 나서 나 활동 잘했어 8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와 모니터링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렇죠?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할 수는 없으면은 나는 처음 시작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는 또 중간에 진행하는 거, 또 나는 평가 모니터링 이런 거.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했는지 한 가지 우리 층간 소음 문제 이렇게 제일 크게 유발하는 요인이 뭔지 아셔요? 애들 뛰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거 봉사자가 이제 우리 서울시 제가 센터에 저 자원봉사 센터에 있을 때 이렇게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지금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어요. 신규 아파트 단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신문을 이제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아이들 뛰는 소리가 70%라고 그래요. 층간소음 유발 요인.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인근에 여기 보시면 신학초등학교라고 신동 아파트에 95%나 되는 아이들이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밑에 집에 편지 쓰기 한번 하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가서 애들한테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이런 문제를 조금 같이 나누고
애들하고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밑에 층에서는 어땠는지 그래도 시끄럽게 느끼셨다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즘 너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거실에서 걸을 때도 발뒤꿈치를 들고 현관문을 닫을 때도 조용히 닫고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밑에 집 아주머니께서 30%가 답장을 보냈대요. 너 한참 뛸 때니까 이해해. 근데 9시 이후로는 아기가 좀 잘 때니까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한 77건이 분쟁 건수가 그 관리사무소에 접수가 됐었는데 4개월 동안 이거 하고 나서 분쟁 건수가 제로로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영향력인 거죠. 봉사활동을 하면 이런 변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작년에 그 KBS에서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거기도 방영을 하고 방송 3사는 물론 NHK에서도 한국에 이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거기도 이제 그런 거기도 아파트가 꽤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또 요거는 애들이 자살 문제 예방을 위해서 편지로 자기 자신한테 쓰는 편지를 쓰게 봉사자들이 도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속이 이제 치유 경험도 하고 또 이거를 다른 학교 아이들이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재미로 했는데 왕따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인식도 갖게 되고 이것들도 이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강 도담이 여기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기록해서 확산하고 SNS 그런 걸로도 확산하고 또 활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이분은 이제 전직 교장 선생님이신데 애들이 봉사활동을 의미 없게 많이 하잖아요. 뭐 장애인 시설에 갔는데 마늘 까라고 그래서 마늘만 잔뜩 까고 왔는데 도대체 왜 까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저도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도 자원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장애인 시설의 그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같이 밥도 먹는 걸 도와야 되고 화장실 또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만 해도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봉사자들이 가서 그렇게 마늘 까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저는 이제 가서 그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걸 하나씩 해주면은 이분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설명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애들한테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너 마늘 까. 이게 아무리 바빠도 그러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지금 양재천이 사실은 저 갈대들이 잘 자라면은 물 정화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재천 지킴이 이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한강 이런 학교처럼 대학처럼 교육을 쭉 받으시고 이분들이 양재천 지킴이 활동을 쭉 하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오면은 환삼 넝쿨이라고 그래갖고 외래종 이거를 제거해야지만 그 가시 나는 거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잘 자라는 덩쿨들 그걸 제거해야지만 이 갈대가 아주 잘 자라니까 애들한테 이제 환삼 넝쿨 제거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이걸 내가 왜 해 막 이러는데 1시간 동안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배우셔가지고 이 물, 그러니까 1급수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거를 환삼 넝쿨을 제거함으로써 이 물이 지금 이렇게 1급수가 유지가 되고 이 지역 주민과 이 인근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런 활동 해주셔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막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활동하고 좀 눈이 뜨여지면은 그만큼 또 환경을 사랑하겠죠. 그다음에 북한산 지킴이 여기도 북한산 홍은동 자락에 북한산 올라가는 곳인데 쓰레기가 이제 굉장히 쌓여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산객들도 그냥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은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나도
투척, 이 사람도 투척. 그래서 점점 많아졌는데 여기를 너무 이제 그 오래 사시고 사랑하는 분이 북한산 지킴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쓰레기 이렇게 등산 갈 때마다 이제 쓰레기 제거하고 그래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이제 같이 그 힘을 합쳐서 구청에 얘기해서 트럭 몇 대분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들꽃 야생화 마을로, 여기 유명하죠. 시장님도 여기를 가셨어요 나중에. 근데 그 야생화가 사시사철 펴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벽화 그리기도 하고, 이분은 또 재활용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애들한테 가서 학교에 들어가셔서 애들하고 같이 벽화, 그러니까 벽화도 그냥 본인은 그 벽화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재능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 단체하고 기업 뭐 이런 자원들을 다 끌어오셔서 또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는 애들한테 그 캔 있죠. 캔을 가위로 이렇게 다 오릴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쁘게 그 꽃 만드는 거, 꽃도 예쁘게 애들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재활용 그 아트를 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기업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화분도 하나씩 만들어가게 하고, 화분을 어르신 집에 앞에 둬서 어르신들이 좀 외롭지 않게끔 이렇게도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소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물 주시고,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거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챙기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가보신 모양인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태국에, 여기가 아무튼 태국 방콕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산업지구래요. 아주 척박한 땅인데 여기다가 일부러 에코빌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이런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어떤 이제 스님께서 쌍콤이라는 스님께서 요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가 사실은 그 동남아에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이제는 이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도외시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는데 저건 선진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아직은 환경이나 공동체가 그래도 남아 있는 데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요게 벼죠, 벼를 키우는데 비디오를 보여줘요. 한쪽에서는 벼를 온 땅에다 다 벼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가꾸고, 또 한쪽에서는 벼도 심고 물길도 만들어서 해서 물고기도 자라고, 또 여기 이제 수변 식물, 또 이런 큰 나무, 작은 나무 뭐 이렇게 해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이런 식물들, 그러니까 이제 생태 다양성이죠.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놓은 곳이랑 이제 몇 해 막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벼를 많이 수확하고 싶어서 벼만 잔뜩 심었던 데는 얼마 못 가서 여기가 다 황폐화돼 버리고, 여기는 지속 가능한 이런 군데, 이런 게 태국에만 엄청 여러 군데 있다. 국왕이 50여 년 전부터 이거를 이제 계속 장려해 가지고, 치앙마이에서도 전직 그 홍보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 와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요 농법을 갖고. 그래갖고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유기농으로 지어진 거, 그다음에 토종 씨앗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이제 얻어진 그 수확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콕에 가서 팔고, 그래서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거기선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또 막 배워가고 그래요. 이 친구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부탄 아가씨였는데 4년 과정으로, 우린 대학이면은 가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온갖
것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놀랐어요. 4년 동안 배우는 게 1학년 과정은 온갖 뭐죠? 이런 식물에 대해서 배운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약초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때 쓰고, 그러니까 정말 샴푸, 비누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천연으로 유기농이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인가는 집 짓는 것도 배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집이라고 딱 보여주는, 이건 아니고 조그만한 집이었어요. 토담으로 돼 있는 거, 전기 배선하는 것도 다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기농으로 해갖고 그 가축이 이제 배변을 하면은 그 밑에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완전히 퇴비가 그냥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로 막 전기 만들잖아요. 자가 발전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셀프 서피션시 이코노미라고, 자급자족 경제, 이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씨 그때 23살인데 이 태국은 따뜻한 나라니까 나무도 이렇게 4년 만에 아름드리로 막 크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한국은 추운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제가 약간 이제 갸우뚱했거든요. 그랬더니 부탄도 추운 나라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탄에 가서 자기가 꼭 이걸 만들고 싶다. 농장주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확산하고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딱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단지 시도하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 아무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에 가보니까 아까 저거는 셀프 서피션시 이코노미 하면은 이제 빈곤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 기아 문제, 또 에너지 문제, 그다음 환경 문제, 식수 문제, 다양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빗물도 받아서 쓰니까 식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굉장히, 사실은 저도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수건 같은 것도 없고 비누도 요만한 거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매트 하나 있고 거기서 하룻밤 딱 이제 잤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걸 소비하고 사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 북부에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주말마다 애들한테 사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각 지역에 어떤 사람은 염색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도자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을 잘 키우고,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마샬 아트, 뭐 태국 전통춤 이런 것들을 와서 가르치더라고요. 주말 학교에. 또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그런 교육 불평등도 해소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다 지역에 있는 지혜, 재능이 있는 사람, 지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영국엔 또 비만 인구가 3분의 1가량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조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깅하는 사람이 그냥 맹목적으로 조깅을 하는 것보다 목적이 있는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이 조깅하는 사람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하고 매칭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조깅을 하다가 똑똑 두들겨서 5분 내지 10분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 자원봉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 홀로 사시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이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요구르트 아줌마가 이제 그 역할도 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전화 주기적으로 하는 역할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달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매칭하면은 딱 그 서로 목적이 맞겠죠. 그래서 어르신도 이분한테 뭔가 이게 맥박 재는 법을 가르쳐 드려 갖고, 어르신이 너 오늘 맥박이 좀 빠르다, 뭐 이렇게 기초 체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줄 수도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 속에서 이런 혁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런던의 동부에서 한 군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영국 전역 22개 지역에 이게 퍼져 있더라고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조직화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대지진이 있었을 때 대학생이 아침에 깨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고, 자기 집은 괜찮아서 자원봉사 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자원봉사 센터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자원봉사를 조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그때 몇천 명이 얘 페이스북 친구에 몇천 명이 됐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몇 명이랑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일손이 필요해. 그럼 이거 일 금방 끝날 거야. 그쪽으로 갈게. 여기 8명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페이스북에 그 댓글 있죠. 그걸로 자원봉사를 다 조직화해서 했어요. 요즘 우리 카톡이라는 너무나 또 좋은 그게 있죠. 카톡 속에서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에서 내년까지 이런 빈곤이나 범죄, 여가문화 환경, 마을 공동체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그 눈높이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세월호 때 저도 이제 그때 서울시 센터장 하면서 처음에는 그 분향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6월 말쯤 되니까 처음에는 안 가는 게 돕는 거다 그래갖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했어요. 전국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를 이제 잘 모집해서 배치하는. 그러다가 6월 말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제 언론의 관심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11월 중순까지 상황 종료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20명에서 35명까지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에 도착하면은 그때 같이 점심 먹고 치우고 이제 봉사활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자고 아침에 이제 8시, 7시부터 시작해갖고 또 2시까지.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돌아오면 한 8시쯤 돼요. 근데 그때 진짜 전국에서 특히 이제 전남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자원봉사자 그 유족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이제 안마도 해드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팽목항에서 그 밥차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그 혼란 상황에서 그때 뭐 누구는 라면 먹고 뭐 또 누구는 뭐 SNS에 사진 찍고 그 사람들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사실 엄중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와서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2수칙, 진도 수칙을 그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이제 사목장을 중심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SNS에 실종자 가족 모습을 올리거나 자신의 기념사진을 찍지 않는다.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이동할 때 발소리를 내지 않는다. 음식은 낮은 자세로 걸어간다. 기업은 자원봉사를 홍보하지 않는다.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봉사자 간 서로 격려하거나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의 마음으로 봉사하자. 요거를 딱 바탕에 깔아놓으니까 봉사자들이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 언론인가 어디 언론 외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비디오 촬영이 돼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거기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 유족들이 정부는 그때 너무 혼란스럽게 했죠. 1점. 언론도 우왕좌왕했죠. 2점. 봉사자는 몇 점 줬을까요? 예? 100점 만점이었어요. 100점. 그러니까 이제 엄중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눈높이에서 활동해야 되는지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 수칙을 받아서 서로 수고했단 말 하지 말자. 어떤 분은 밤새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이 밟혀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땡볕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사람들 안내하고 그 분향소에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역지사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은 봉사활동을 이제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서 할게요. 여러분이 내 입장이 돼서 제가 눈을 감고 있을게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부딪히지 않고 여기를 좀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왼쪽하고 내 왼쪽이 달라요. 해봐 주세요. 자, 시작. 예? 벌써 났어요? 도와주셔야지 다시. 에이.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은 눈 감았을 때 이게 이렇구나. 저 가끔 우리 시누이 안 보이시니까 깜깜할 때 그걸 느껴요. 이렇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항상 자원봉사 하실 때는 담당 실무자와 역할을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고 실무자 입장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어떻게 돕는 게 이 실무자를 도울 것인가.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이 실무자는 초짜니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 이러면 또 이렇게 관계가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사실 이제 어른으로서 또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일 경우는 그걸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안내할 때 또 그 한강에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을 또 우리가 안내할 때 역지사지로 그래서 이 참새가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왜 그러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지나가던 병정이 로마 병정이 뭐라 그랬을까요? 얘가 나 오늘 아침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갸냘픈 내 두 다리로 무너지는 하늘을 막을 수 있겠니? 막을 수 있을까요?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이게 자원봉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류를 구할 수 없고 한강 전체를 다 정화시킬 수는 없어도 정화시키는 하나를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은 지나가던 여우, 곰, 혹시 알아요? 코끼리가 지나가면 또 큰 힘이 되겠죠. 같이 떠받치고 있으면 무너지는 하늘을 막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네. 4대강을 내가 왜 막지 못했는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진짜 이제 다시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건 이제 계속 되잖아요. 한 3강 남아 있다고 들었어요. 한강에 대해서 내가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보시면은 자원봉사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거, 내가 좀 공부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은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그걸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